안녕하세요. 이번 핏단기 피트선배 콜라보레이션 특강에서 일반 물리학 강의를 맡게 된 피트선배 대구지점의 물리를 담당하고 있는 윤동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트선배가 말하는 물리공부법 개념편에 해당하는 내용을 찍게 될 텐데요. 물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보통 추상적인 대답들이 돌아오기 마련이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 있겠죠. 이해식으로 공부해라. 암기식으로 공부하지 마라. 이런 추상적인 공부법들을 좀 가시화를 시켜드리고자 이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목차를 먼저 보시면요. 피트 일반 물리학의 학습 단계를 일단 5개 정도로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에 피트란, 그리고 추론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본 뒤에 그 다음에 물리를 공부하는 본격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트 일반 물리학 학습 단계. 피트 일반 물리학을 공부하는 큰 두 가지 틀을 말씀드리자면 개념과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5가지로 좀 분류를 해보자면 피트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피트는 알고 있지만 물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감이 전혀 오시지 않는 분들, 또한 피트는 알고 있고 물리도 어떻게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개념과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전혀 감이 안 오시는 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피트도 알고 있고 물리도 알고 있고 개념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지만 이를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지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강의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3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개념편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2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문제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피트란 그리고 추론이란. 피트라는 시험은 약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누구나 치러야 되는 시험이고요. 4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4개의 과목은 모두 추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열심히 외운다고 해서 고득점을 기대할 수는 없는 시험이겠죠. 그래서 2가지 과목인 일반 생물학, 유기화학인 과목은 추론보다는 상대적으로 암기가 좀 중요한 경향이 있고 일반 화학과 일반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암기보다는 추론이 상대적으로 좀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반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해와 추론이 가장 강조되는 과목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타 과목에 비해서 양이 가장 적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부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하신다면 조금만 공부를 하고도 많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전략 과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5가지 키워드로 공부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목차, 2번째는 상황, 3번째는 수식, 4번째는 공식, 5번째는 다시 목차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목차와 친해질 것이라는 의미는 물리학은 덩어리 지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목차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신다면 컴퓨터에 이름 순으로 폴더를 저장하는 것처럼 아주 규칙적으로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꺼낼 때도 훨씬 더 쉽게 개념을 꺼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기반을 다져놓고 처음에 공부하실 때 확인을 한 뒤에 어떤 개념을 공부하러 들어간다면 물리학에서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자 할 때는 어떤 상황을 항상 절대적으로 제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면에서의 어떤 물체의 운동을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포물선 운동 같은 상황을 예시로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상황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뭐 공이 날아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임의의 힘을 받은 물체가 어떤 운동 에너지를 받아서 속도를 얻게 되는데 이 속도가 X축으로 Y축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X축으로 움직이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합력이 0이므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Y축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이제 중력을 받아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라고 이런 상황을 물리적인 용어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상황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럼 이런 상황을 물리적인 용어를 통해서 이해를 했다면 다음엔 어떤 단계가 있냐면 상황에 주어진 어떤 용어를 수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모든 상황이 수식으로 100% 다 치환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포물선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물체가 임의의 힘을 받아서 운동 에너지를 얻어서 V0라는 속도로 날아간다면 Y축으로는 V0 사인 세타, X축으로는 V0 코사인 세타라는 속도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럴 때 힘은 Y축으로만 작용하므로 X축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Y축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이 정도 방정식 정도는 써주시는 것이 좀 이해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 이해를 하신 뒤에는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하시다 보면 특정 포인트에 어떤
깔끔한 수식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고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 루트 g분의 2h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이 공식을 단순히 계속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통해서 공식을 유도하시면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것이 바로 공식을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묶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개념별로 덩어리가 모이게 되는데, 이런 개념들을 공부하실 때 다시 목차로 돌아오셔서 어떤 상하관계를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수평적인 비교를 한다든지 해서 개념을 다시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어떤 폐쇄적인 회로를 그리면서 공부에 많은 시너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5가지 키워드를 지나고 나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목차를 다시 이해를 하고 상황을 이해를 하고 수식을 이해를 한 뒤에 공식을 마지막으로 이해를 하고 다시 목차로 돌아와서 개념과 개념을 연결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물리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암기식에서 벗어난 공부, 이해식의 물리 공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반 물리학 개념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저는 피트 선배 물리 담당 윤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